이 트럼프 당선에 어떤 주식에 베팅을 했는지. 자, 마지막 종목은요, 바로 트럼프가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전격 당선됐습니다. 연임엔 실패했지만 결국 재선엔 성공한 미국의 최초의 대통령이 된 것인데요. 사실 막판까지 승패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여론조사 결과는 박빙이었습니다. 하지만 웬걸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압도적인 승리였죠. 생각보다 싱겁게 이 미국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전일 국내 증시에서도 이미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반영해서 움직였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속보가 전일 오후 3시 51분에 전해졌습니다. 국내 증시가 3시 30분에 끝나니까 사실 한 90% 정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반영을 해서 국내 증시가 움직였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가운데 트럼프 당선 리스크로 국내 증시는 다소 조정을 받은 가운데 외국인이 많이 팔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팔면서도 이 트럼프 당선에 어떤 주식에 베팅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 많이 판 종목 살펴보면요. 일단 순매수가 많은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기계, 반도체, 에너지, 조선, 기타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ETF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계가 사실상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를 가장 많이 샀다? 어떤 기계를 많이 샀을까요? 바로 방산입니다. 자,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글로벌, 나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한테 계속해서 이 방위 분담 계속해서 지우겠다.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주 국방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방산 주식을 많이 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도체를 많이 샀어요. 근데 옆에 보면 이 순매도에도 반도체가 많거든요.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전력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 인프라,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리스가 되나 트럼프가 되나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AI가 전력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전력 기기 투자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이 조선입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미국이 리쇼어링 정책을 핀다 하더라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군함, 함정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게 벌써 추월을 당했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최초로 이 미국 함정 MRO 사업에 진출한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 신규 함정을 만드는 사업에도 진출하지 않을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번에 순매도 상위 업종,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일반적으로 트럼프가 되면은 관세라든지 리쇼어링이라든지 등등 해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다소 피해가 예상되는 섹터였습니다. 자,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기도 하고 많이 팔기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이 산 반도체는 SK 하이닉스고 많이 판 반도체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아무래도 이 롱숏 플레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AI 기업들, 엔비디아를 포함한 이 AI 밸류 체인에 포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들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반도체, 제약과 바이오, 의료기기, 자, 이런 기업들을 많이 샀고요. 순매도한 종목 같은 경우 2차 전지, 제약과 바이오, 반도체입니다.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다소 겹칩니다. 순매수와 순매도가. 그런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팔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매수 상위가 반도체, 제약과 바이오, 순매도 상위도 반도체, 제약과 바이오지만은 매도 규모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이 다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약과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산 종목도 있고 판 종목도 있다. 이 부분도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이 트럼프 당선에 국내 증시를 팔아치웠음에도 많이 산 종목, 대표적인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SK 하이닉스입니다. 앞서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반도체를 상당히 많이 사들였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SK 하이닉스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어제 하루에만 1,090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해서 코스피 1위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잘 나왔죠. 영업이익이 7조를 소폭 넘겼습니다. 컨센서스도 상회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을 2배 이상 넘는 규모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역사에서 SK하이닉스가 삼성을 이렇게 크게 제친 적은 이번이 처음이죠. 뭐 아시다시피 이 HBM3 AI 반도체에 상당히 대응을 잘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었고요. 앞서서 이 반도체가 이 트럼프 당선에 피해주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 AI 3강 연대를 대체할 만한 밸류체인이 없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내심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 대신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한참 뒤쳐져 있죠. 아직까지도 수율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상황이고,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긴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체 불가한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 SK하이닉스에 대한 수혜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시장이 생각한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빅테크는 이 트럼프 당선에 수혜줍니다. 왜냐하면 이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 트럼프 당선 운동이라든지 트럼프 지지라든지 이런 액션을 취해왔거든요. 그 이유가 트럼프가 되면 일단은 뭐 감세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공화당이 아무래도 이 제도 AI라든지 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친기업적으로 제도를 세팅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수혜적으로 연결시켜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AI 투자 수요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이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 엔비디아의 젠승한 CEO가 SK하이닉스한테 HBM4를 6개월 정도 빨리 달라 이렇게 좀 독촉을 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뭐 노력해보겠다 SK하이닉스는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또 최근에 HBM3 16단 같은 경우에도 12단과 동등한 수율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서 확실히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 후발주자와 격차를 벌여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주가를 보시면은 한 8, 9월에 다소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 20만 원을 계속해서 뚫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뭐 이와 같은 분위기면은 무난하게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기업은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앞서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산 섹터가 기계였죠. 그게 바로 방산입니다. 그래서 2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외국인이 818억 원어치로 순매수해서 코스피 2위인데 3위가 하나 시스템, 4위가 LIG 넥스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개별 기업을 좋게 봐서 샀다라기보다도 그냥 방산을 쓸어 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니까 이 기업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은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은 무려 전년 동기 대비 458%나 성장을 했어요. 증권가 컨센서스를 40% 웃돌았고요.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은 폴란드, 인도 물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K9 자주포 24문, 천무 19대가 매출로 인식이 되면서 확실히 이 수출 물량 증가로 영업이익률도 크게 개선이 됐고요. 향후 모멘텀도 있습니다. 일단은 4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일단 폴란드향 매출이 K9 자주포 35문, 천무 18대가 납품이 됩니다. 3분기보다 큰 규모죠. 그런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 추진 장약 스마트 팩토리 공장이 2026년에 완공이 됩니다. 추진 장약은 뭐냐면은 뭐 155mm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발사할 때 그 힘을, 파괴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자주포 현대화 사업에서 성능시험 계약 이슈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이루어지면 좋겠죠. 아무래도 이 미국이 이 재래식 무기에는 좀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들어갈 틈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동남아를 대상으로 천무대함 미사일 수요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추가적으로 K9 NG 국산화, 폴란드향 K9 현지화 계약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이 트럼프 당선이 방산의 최대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 세계적으로 이 국방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가성비가 좋은 K방산이 당연히 수혜를 누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환율도 많이 올랐잖아요. 1,400원 뚫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수출주에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특히나 올해 이 전쟁 계속해서 발생을 했죠. 주가가 엄청나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바로 네이버인데요.
좀 의외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외국인이 130억 원어치 순매수해서 코스피 8위 해당이 됐고요. 일단 3분기 실적 아직 발표하지 않았는데 상당히 괜찮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30% 성장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컨센서스를 소폭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일단 서치 플랫폼, 네이버 광고죠. 여기가 한 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커머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TMF 사태로 국내 총 판매 성장이 이커머스 부분이에요. 한 3%대로 정체가 됐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3%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브랜드 스토어 확대가 좀 주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향후에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가 신설될 경우에는 수익성 개선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쌉니다. PR은 16배, PBR은 한 1배밖에 안 돼요. 거의 장부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 근데 영업이익이 한 30% 정도 아직도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성장성 대비 매우 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안 좋은 이유는 올해 이슈가 많았죠. 라인 야후 이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알리테무, 이 중국산 저가 이커머스의 진출로 인한 이커머스 시장 경쟁 심화,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검색 엔진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 챗GPT 출시로 인해서 기존의 이 검색 엔진의 시대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우려가 지금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는 AI 분야에서 성과를 보여줘야만 보시다시피 주가가 좀 정상화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트럼프 당선의 외국인은 네이버를 샀을까? 일단은 내수주잖아요, 네이버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수출로 인한 리스크는 별로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첫 번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적 괜찮고 밸류에이션 싸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요, 바로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61억 3천만 원어치를 순매수해서 코스닥 2위에 해당이 돼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스킨 부스터 라쥬란 힐러를 주력 제품으로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이 밖에 화장품도 만들고요. 의료기기도 만듭니다. 자, 라쥬란 힐러가 뭐냐? 히알루론산과 같은 보습제, 비타민, 미네랄 등을 주사를 통해서 피부에 직접 주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필러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파마 리서치뿐만 아니라 이 필러를 만드는 기업들이 수출 중심입니다. 주로 동남아 쪽에 수출을 하고 있어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이 유럽계 거물 사업호트로부터 투자를 유치를 했거든요. 지난 9월에 유럽계 PEF, CBC 캐피탈 파트너스한테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발행 주식수 대비 한 10% 정도 규모예요. 그래서 글로벌 진출 전략의 첫 단추로 CBC가 보유한 유럽, 동남아 국가 7개의 피부과, 성형외과, 종합병원 밸류체인을 활용을 해서 이 파마 리서치에 라쥬란 힐러가 들어갈 전망입니다. 특히 한 5년 이상 진출 타임라인으로 제시했던 이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3년 이내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먼저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에 직판 매장을 열 예정입니다. 이후 미국, 남미 시장으로 순차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지금 로드맵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시장이 별로 안 좋았죠. 이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젤이 호실적을 발표를 해서 주가가 7% 급등을 했습니다. 파마 리서치가 이 휴젤과 피어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도 이 파마 리서치에 매수세가 몰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 트럼프 당선에 1,400원이 넘었죠, 환율이. 그리고 이 필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보다는 다른 나라 시장이 아직까지는 주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 우려도 별로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 파마 리서치의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연출되지 않았나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금일 트럼프 당선에 과연 외국인이 어떤 주식을 사들였는지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죠. 트럼프 수혜가 되는 투자 대상에 매수가 몰리는 그런 현상.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미 한두 달 전부터 진행이 되었고 모멘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매수세가 몰리다가도 갑자기 또 팔아치우면서 하락할 수도 있고, 반대로 피해주로 인식되었던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자동차, 자, 이런 쪽이 오히려 이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장기적인 아이디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투자에 임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 트럼프라든지 뭐 금투세, 뭐 미국 대선 이런 것 때문에 몸살을 앓았던 국내 증시가 이제 좀 불확실성 해소로 반등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